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미있고 유익한 한문 고전 단편 소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한자의 저변 확대에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오늘부터는 단편 소설의 한문 문장을 기승전결 4단락으로 나누어서 전체 문장을 해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천지자연은 음양의 조화가 절대 필요하듯이 말이나 글에 있어서도 우리가 소리 글자인 한글을 쓰는 한 그 뜻글자인 한문을 뺀다면 절름발이의 말과 글을 쓰게 됨을 잊지 마셔야 할 것 같아요. 한문 소설은 구어체 문장이기 때문에 기존의 그 사서삼경과 같은 경서에 비해서 한자를 익히는데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요. 또 내용도 옛날 이야기니만큼 지루하지 않고 또 아울러 그 생활에 지혜를 주는 교훈적인 이야기니 정신적인 충족감도 맛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시정하는 사이에 또 서서히 한자가 어렵다는 인식도 바뀔 수도 있고 또 그럼으로써 한문 공부에 재미를 붙이게 되면서 저절로 한자 공부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호응 부탁드려요. 오늘 공부하실 단편소설의 제목은 소설입니다. 쓸다라는 의미의 소자와 눈설자 해서요. 눈을 쓸다입니다. 이 소자를 보시면 청소할 소자인데요. 왼쪽에는 이제 손수변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요 위에는 붓율자예요. 그래서 빗자루를 말하고요. 요 아래는 수건 건자에서 걸레를 말합니다. 그래서 손에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있는 모양자로서 청소할 소자입니다. 그리고 요 옆에 눈설자는요. 위에 비우자가 있죠. 예, 하늘에서 내리는 모양을 딴 글자예요. 기후와 관련된 한자에는 이 비우자가 많이 들어가 있죠. 비우자 아래에 있는 자는 손에 빗자루를 들고 있는 빗자루 해자의 약자입니다. 빗자루질을 해야 하는 눈설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실 한문 단편소설의 내용은요. 조선시대에 성종 재임 당시 제상을 지냈던 성현의 아들 이야기예요. 1488년도에 그 성현이 평양감사로 발령되어 갔을 때 그의 그 외아들인 세창이를 데리고 갔는데 그의 아들이 그곳에서 동갑내기인 평양기생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소설의 형식이라고 한다면 기승전결로 내용이 진행되는데요. 기라고 한다면 내용상 발단에 해당되는 거죠. 예, 도입부로서 이야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 단계에서는 내용을 전개하는 단계죠. 예, 그 다음에 전에서는 등장인물들의 그 감동이 최고조에 달하는 그런 절정 단계, 클라이막스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번째 결 단계에서는 갈등이 해소되면서 내용을 마무리 짓는 4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간 관계상 기승전결에 따라서 4회에 걸쳐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기단락을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한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능한 한 매끄러운 의역 대신 좀 딱딱하긴 해도 한자가 지니고 있는 뜻에 가깝게 직역으로 해석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첫 번째 단락이에요. 예, 아버지가 평양감사로 발령돼서 따라갔다가 첫사랑 자란을 만났다가 다시 아버지가 한양으로 재임되면서 자란과 헤어지게 되기까지의 내용입니다. 네, 그럼 한 문장씩 읽고 해석해 보겠으니 잘 따라와 보세요. 고유일제 위관서백 있죠. 고 옛날에 유 있었습니다. 누가 일제 한 명의 재상이 있었어요. 예, 성현을 말하죠. 성현이라면 용제 총하나 필기 잡록 등의 책을 쓴 사람이에요. 예, 그런 재상이 있었는데 재상 되기 전의 이야기죠. 예, 위관서백, 예, 뭐뭐뭐가 되었다예요. 될 위, 할 위죠. 예. 관서지방은 지금의 평안 남북도와 그 평양 그리고 자강도 등의 지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관서지방에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평양감사, 예, 평양관찰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 그에게는 유독자, 예,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 외로울 독, 홀로독이죠.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접속사 이자예요.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애를 데리고 가서 살았습니다. 평양에 가서 살았어요. 예, 솔자는 이끌 솔, 그죠? 예. 솔선수범할 때 이 솔자도 쓰기도 합니다. 예, 살 걷자고요. 평양감사로 발령이 돼서 하나 있는 아들을 데리고 가서 살았다입니다. 그 다음에 시유 동기, 여지 동경, 이 용모 가려 그랬죠? 예. 그 당시에 시간 시자죠. 그 당시에 유 있었어요. 동기, 아이 동자죠. 기생기자, 어린 기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생이 관기인 것 같아요. 예, 관청에 딸려 있는 기생이죠. 예, 관청에서 이제 무슨 행사가 있으면 노래나 춤을 추고 혹은 악기를 연주하는 어린 기생이 있었는데, 여지 동경 그랬습니다. 여자는요, 더불어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with예요. 지는 지시대명사죠. 예, 세창이와 동경, 같을 동, 그리고 경자는 천간에서 7번째,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에서 경자인데 여기서는 나이 경자입니다. 그래서 동경하면 동갑이라는 뜻이에요. 동경, 나이가 같았고 이 접속사 이 동갑이었고, 용모 가려, 용 얼굴용, 모자도 얼굴모이기도 하고, 예, 모양도 가, 아름다울 가, 고을 여자 해서요. 용모도 아주 아름다웠다. 그죠? 예, 다시 보면 그 당시에 평양 가명에 동기 어린 기생이 있었는데, 여지 세창이와 동경 나이가 같았고, 용모도 아주 가려 아주 곱고 이뻤다. 그죠? 예. 이 동기 어린 기생의 이름은 자란이라고 한답니다. 자란. 이 자란이라는 것은요, 붉을 자자에 난세의 난자인데, 이 자란이라는 고유명사에 생황, 그 피리 같은 생황을 붙여서 자란생 하면요, 신선이 부는 피리를 말합니다. 요 자도요, 옥소선이라고 운 말해진다 했어요. 자는 이제 성년이 되면 붙이는 이름이죠. 예, 옥소, 피리소, 옥으로 만든 피리. 옛날에는 이 옥피리를 신선들이 불렀다고 전해져요. 그러니까 이름을 자란이라고 하고, 자도 옥소선, 옥피리를 보는 신선이라고 붙인 거 보면, 예, 재주가 좀 뛰어나지 않았나 짐작을 해봅니다. 옛날 동양에는 서양과 달리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문화가 있었죠. 본래의 이름은 오직 부모님이나 스승이나 왕만이 부를 수 있었어요.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않았죠. 그래서 이름 대신 자를 지어서 부르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뱃속에 있을 때는 태명을, 또 어려서는 아명을, 그리고 성년이 되면 또 자라는 것을 따로 지어서 불러줬죠. 그 다음에 여지상합, 은정지독, 여산여해 있습니다. 여지상합, 그 세창이가 이제 주어예요. 예, 주어가 생략된 것입니다. 그 아들은 그 기생과, 이 지자는 지시대명사 옥소선을 말하죠. 옥소선과 상압, 서로 상자, 앞자는 누를 압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상압해서 서로 친했다. 예, 나이도 동갑이고 기생이 얼굴도 이쁘고 해서, 예, 그녀와 아주 서로 친했다 하죠. 그래서 은정지도, 은혜의 정이 돈독함이 여산여해, 산과 같이 높고 바다같이 깊었다. 예, 정이 아주 듬뿍 들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여기서 이 독자를 보시면 돈독할 독자예요. 말 맞자가 아래에 있고 위에 대나무 죽자가 있죠. 예, 이 말 발굽 소리가 딸그닥 딸그닥 하면서 아주 소리가 대나무에서 나는 소리 같다고 해서 대나무 죽자를 붙이기도 했는데, 따박따박한 느낌이 있죠. 돈독한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돈독하다는 뜻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죠? 예, 다시 보면 여지상합, 세창이는 그 기생과 아주 서로 친하게 지내더니 은정지 독이, 예, 은혜의 정의의 돈독함이 산같이 높고 바다같이 깊었다. 예, 아주 두터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두 남녀가 헤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세창의 아버지가 다시 서울 한양으로 돌아가야만 하게 됐습니다. 예, 기백 거귀 했죠. 이 기백, 기 땅의 백, 우두머리라는 말이에요. 기 땅의 우두머리가, 기자는요, 옛날에 그 기자조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기자조선의 수도가 평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평양을 기성 혹은 기영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돌아가게 되었다. 이제 한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해서 요 기백하면 평양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평양 감사입니다. 평양 감사가 갑자기 한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와 상관없이 이제 무슨 일 때문에 한양으로 불려서 올라가게 되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이 두 사랑하는 남녀가 헤어지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두 남녀의 헤어짐을 앞두고 정작 이 두 남녀보다 더 걱정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기 부모 우, 그의 부모가 근심 우, 걱정이 되었습니다. 기는 지시대명사죠. 세창의 부모가 걱정을 했어요. 무슨 걱정을 하냐? 기 불능 단정이 별기 있습니다. 그가 불능 뭐뭐 하지 못하다죠. 할 수가 없어. 무엇을? 단정이 별기예요. 끊을 단이죠. 단절하다죠. 정을 끊고서 끊고서 이 접속사 정을 끊고서 이별별자예요. 기생기자. 기생을 이별할 수 없을까? 세창이가 이제 아버지 따라서 다시 한양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산같이 높고 바다같이 깊은 그 정을 끊고서 기생과 헤어지지 못할까? 그것을 이제 그의 부모가 걱정하였다 하죠. 암암리에 그들의 사랑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그의 부모님이 자신의 그 아들이 첫사랑인 기생과 쉽게 정을 끊고 떠날 수 있을지 걱정이었습니다. 해서 하루는 아들을 불러 앉혀놓고 묻습니다. 문왈 여여 모기 유정. 물을 문자에다 가로사대 말이죠. 묻기를 너 여자예요. 옛날에는 그냥 요 물수변 없이 계집여가 2인칭 대명사인 너라고 쓰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부모님이 아들을 부를 때 이름을 안 부르고 아들 하지요? 혹은 딸 하듯이, 우리 보통 섹시야, 신랑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에 남자들이 자기의 파트너를 여자야 라고 부름으로써 이 여자가 2인칭 대명사가 되지 않았나 짐작해 봅니다. 그런데 후대에 와서 계집 여자와 구분하기 위해서 너 여자에는 이 물수변을 첨가했죠. 그래서 여모기 유정 있습니다. 너는 누구누구와 그죠? 암흑의 모자에 기생기자예요. 암흑의 기생과 그죠? 암흑의 기생과 유정 정이 들었는데 하고 이제 어렵게 말을 꺼내는 거죠. 금일 당능 할정이 결연기 거부했습니다. 금일 지금 당자는 혹시라는 의미예요. 혹시 너 걔랑 끊고 헤어질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뭐 할 수 있겠어요? 할은 칼로 베다예요. 요 왼쪽에는 해칠 해자고 오른쪽엔 칼도자죠. 칼로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베다는 의미가 있어요. 정을 끊고 정을 베고서 접속사 정을 베고서 결심한다는 의미의 결자예요. 결연하게 확실하게 귀고 돌아갈 수 있겠니? 없겠니? 하고 묻는 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금일 혹시 정을 떼고서 결연히 한양으로 돌아갈 수 있겠니? 없겠니? 그러자 아들인 그 세창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부모님의 걱정과는 달리 아직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차, 불가, 풍류호사, 유였습니다. 차, 제시대명사 차자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자기가 기생과 헤어지는 이것은 뭐뭐에 불과해요. 그죠? 풍류호사가, 풍류를 아는 풍류남아가, 일 좋아하는 호사가에게 흔히 있는 일에 불과합니다. 제가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흔한 일 아닌가요? 풍류호사가라면, 남아대장부라면, 그 정도의 일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하, 계련지, 가언호예요. 하, 어찌하자예요. 의문사, 어찌하. 어찌, 매일 개죠. 어디에 매어 있다. 연정연자예요. 사랑에 매었다고. 개연, 사랑에 매었음을 가능조동사.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사랑에 매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거예요.
풍류남아라면 그 정도의 일은 뭐 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제가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Don't worry, don't worry. 부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저는 가비하게 헤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 뜻밖의 이 시원한 답을 들은 부모는 아주 좋았겠죠. 예, 기 부모 행이 희지. 그의 부모가 다행행자예요.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희지, 기뻐하였다. 너의 생각이 그러하다니 참으로 다행이고 반가운 노릇이구나. 사내 대장부라면 마땅히 그래야지. 네가 앞으로 할 일이 많지 않으냐? 너는 우리 집 외아들이야. 독자야. 예, 한낱 기생에게 빠져서 장차 큰일을 그르칠 수 없지 하면서 한시름을 놓습니다. 그러나 한편 또 부모님 마음속에 행여 아들이 자신들을 걱정하느라 그렇게 말만 그렇게 한 것은 아닌가 싶어 마음을 놓기엔 조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정작 헤어지는 날 이제 세창이 어떻게 나오는지 발행지일 기자 별몽 석별지의 했습니다. 발행지일 발 출발하는 날 한양 출발하는 날 성현의 자식 세창이 별로 없었어. 여기서는 별자는 이별 별자가 아니고요. 보면 칼도자가 있죠. 이쪽과 저쪽과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별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이쪽과 저쪽이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달리, 별로, 따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따로 없었어. 뭐가 없었어요? 석별지의. 석별예정이라는 말 있죠. 아쉬울 석자, 이별 별자예요. 이별을 아쉬워하는 석별지의 뜻이 없었어. 부모님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죠. 제가 말만 저렇게 하는 것일까? 가만히 지켜보니 정작 헤어지는 날 전혀 뭐 어떤 아쉬워하는 그런 것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여기면서 그 아들을 아주 기특하게 생각했겠지요. 그러면 한양으로 돌아온 세창은 이후 어떻게 지낼까요? 다음 단락 읽어보겠습니다. 급기, 사기자, 부급산사 했습니다. 급기야 한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게 되자 사기자, 사는 하여금 사자예요. 누구누구로 하여금 혹은 시키다는 의미예요. 시킬사, 불일사. 세창의 부모님은 그 자기의 그 자식으로 하여금, 세창으로 하여금 부급산사, 짐질 부자예요. 급자는 책상자 급입니다. 그래서 책상자를 등에 지고 산에 있는 절로 이제 공부하러 가게 해서 비근 삼려지공, 여기 비자도 하여금 비자입니다. 이것도 역시 사역의 의미를 나타내요. 근자는 힘쓸 근자죠. 근면할 근자. 요 근자를 보시면요. 요 오른쪽에는 힘력자가 들어서 이제 힘쓴다는 의미가 들어있겠고요. 또 왼쪽에 있는 것은 위에가 가죽 협자, 그리고 아래는 흑토자입니다. 그래서 흙이 아주 가죽처럼 질긴 것을 말해요. 그래서 진흙 근자, 힘이 아주 진흙같이 찰지다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아주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이렇게 그래서 아들을 산사에 보내서 삼려지공에 힘쓰도록 시켰다 해요. 그럼 삼려지공이 무엇인가? 그죠? 삼려지공은 이제 석삼자에 나머지 여자, 공은 이제 공부공자인데요. 삼려, 세 가지 나머지에 공에 힘쓰게 했다. 삼려지공을 보시면요. 1년 중에 겨울이 한 해의 나머지이고, 또 밤은 하루 중에 나머지고, 또 그 숱한 많은 날 중에 굳은 날이 또 날들의 나머지라고 해서 이 세 가지 나머지, 겨울, 그리고 밤, 굳은 날, 요 날, 버려질 수 있는 이런 날을 이용해서 열심히 공부에 힘쓰는 공덕을 삼려지공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세창은 이제 한양에 돌아오자마자 이제 부모님을 이별하고 바로 절간에 틀어박혀서 과거 공부에 매진하게 되는 거죠. 생독서 삼방, 이 일일지야, 대설초제입니다. 생독서 삼방. 생자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누구 씨, 미스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님자를 붙이죠. 누구님 그러죠. 옛날에는 요 생자를 쓸 때가 있었습니다. 놀보, 흥보 해서 보자도요. 씨와 같은 의미예요. 놀씨, 흥씨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이름 뒤에다가 존칭으로 붙이는, 여기서는 생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성세창이니까 성씨를 빼고 생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생 그러면 성씨가 이렇게 되는 거죠. 세창이가 독서, 책을 읽고 어디서? 선방에서 책을 읽으면서 지내던 어느 날 일일지야, 어느 날 밤에 대설초제입니다. 큰 눈이 대설, 큰 눈이 초, 이게 시작초인데 비로소라는 뜻도 있어요. 비로소, 처음으로. 제, 그칠 제자예요. 큰 눈이 아주 계속 왔었는가 봐요. 며칠째 오다가 비로소 그쳤습니다. 대설초제. 다시 해보면요. 생독서 선방. 성씨가, 성세창이가 선사에서 책을 읽으며 지내던 어느 날 밤에 큰 눈이 비로소 그치니 호월만정, 독의 난함, 초연사고, 호월만정. 호, 흰 호자죠. 하얗다. 월은 달 월자고요. 흰 달빛이, 만정, 가득 찰 만, 정은 정자예요. 뜰 정자. 그래서 흰 달빛이 뜰에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흰 눈이 내린 그런 경치에 또 달빛까지 비춰지니 아주 근사했겠죠. 흰 달빛이 정원에 가득하다. 요 만자는요, 왼쪽에 물수변이 있고 오른쪽이 만자예요. 북청 물장수 아시죠? 그 물지개, 요 위에는 이제 요 사람 머리를 같이 생겼고 양쪽에 팔에다가 물지개를 쥐고 있는 모양이에요. 요 물지개 요 속에는 들 입자, 입구할 때, 출입할 때 입자가 양쪽에 들어가죠. 그래서 물지개를 쥐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 지게에 물이 찰랑찰랑 가득 차 있는 모양을 형상한 것입니다. 호월하면 흰 달빛이 만정, 아주 뜰에 가득했어요. 독의 난함, 독자는 홀로 독자고 의자는 기댈 의자죠. 홀로 기대었어요. 난함, 난간 난자에 난간 함자입니다. 그래서 홀로 난간에 기대어서 초연사고, 초연하게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초자는요, 왼쪽에 마음심자가 있죠. 그러니까 마음과 관련된 글자겠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발물초인데요. 불초한 이 자식이 생전에 지은 죄를 엎드려 비웁니다. 그런 노래 있죠. 그래서 이 초자가 불초하다, 닮지 않았다. 그래서 옛날에는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자식들이 닮아야 할 존재예요. 그 부모님의 덕목을 닮아야 된다 해서 초해야 되는데 그 부모님의 덕을 닮지 않는 자식, 불초한 자식은 이제 불효한 자식이 되죠. 그런 초자인데요. 누구를 닮는다는 거에는요, 자기를 비워야만 남을 벤치마킹 하겠죠. 그래서 요 초자 안에는 nothing, 없다는 의미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심자에다 요 초자는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초연이라면은 아무 재미가 없이 그냥 기운 없이, 맥 없이,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초연이 사고, 그렇게 기운 없이 사방을 둘러보았어요. 요 심정을 좀 이해해 보셔야 되겠죠.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해서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옥서선과 헤어져서 한양에 왔고, 또 한양에 와서 또 부모님과 또 떨어져서 또 절간에 가서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그 뭔지 모를 어떤 외로운 그런 마음을 짐작해 보겠습니다. 외로운 생각에 사방을 둘러보는 거죠. 만내 수성, 천림 전적. 그렇죠. 만내. 이 5만 가지 만자에다가 례자는 퉁소 례자인데 요 대나무 죽자 해서 만내라고 하면 자연의 소리예요. 자연의 소리를 이렇게 만내라고 고유명사화해서 씁니다. 자연의 소리가 수성이에요. 수는 거둘 수자죠. 그런데 이 숫자 속에는 멈춘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수성, 소리를 멈추었다. 그러니까 자연의 그 모든 그 울림 소리가 소리를 멈췄어. 딱 멈췄어요. 완전 정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주 완전 소리가 없는 절대 고요한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내수성. 천림전적. 천림. 일천천자에다가 수풀림자죠. 온 산천이. 온 산천이 마치 태고적처럼 전적이에요. 전. 요 전자는요, 가득 찬다는 의미의 전이에요. 아주 성하다. 무엇이 성하다? 적, 고요할 적자, 고요함. 집안에 콩을 떨어뜨려도 그 소리가 날 정도의 적막감, 적자. 그렇게 적막함으로 가득 찼어. 온 산천이다.
마치도 태고적처럼 고요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냥 딱 멈춰진 것 같은 그런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례수성 천림 전적. 세창이 이 문장에서 그런 자신의 심정을 읊고 있어요. 약 온간 독학 실군 이 비명. 약 2인칭 대명사로 너라는 의미의 약도 있지만요. 여기서는 뭐뭐와 같이예요. 같을 약. 온간 구름 문자의 사이간자죠. 구름 사이에서 독학 홀로 있는 학이 한 마리 학이 실군. 실은 일을 실자죠. 실수하다 실자예요. 군은 무리군자입니다. 무리를 잃었어. 이 한 마리 학이 자기 그 동료들 무리를 잃었어요. 요 군자를 보시면 위에 임금 군자죠. 요건 발음을 썼고요. 아래 양이 뜻입니다. 이 양들은 혼자 안 댕기죠. 항상 무리를 지어서 여러 마리들이 같이 댕기죠. 그런 무리 군자예요. 구름 사이에 한 마리 학이 무리를 잃고서 자기 동료들을 다 잃고서 이 접속사 잃고서 비명 슬플 비자 마음이 영 아닌 거예요. 그리고 명은 울명이죠. 슬프게 우는 것 같고예요. 약 같고 구름 사이에 한 마리 학이 무리를 잃고서 슬프게 우는 것 같고 또 암혈고원 환여의 애호 그렇습니다. 암 바위의 암자죠. 동굴 혈자예요. 암혈하면 바위 틈에 있는 동굴. 그런 바위 틈에 있는 고원 한 마리 원숭이 잔나비가 환여 불을 환 입구자가 있죠. 바뀔 환 부르는 거예요. 배우자 짝 여자예요. 짝을 찾아서 애호 슬프게 지저대는 거. 불을 호죠. 호자도 부르는 것 같다. 이 약자가 이 두 문장에 걸리는 거죠. 마치도 이 세창의 심정이 구름 사이에서 한 마리 학이 무리를 잃고 슬프게 우는 것 같고 또 바위 틈 속에 있는 한 마리 원숭이가 짝을 찾아서 슬프게 우는 것 같다. 세창의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죠. 요 앞에 있는 무리를 잃고서 혼자 슬피 우는 것 같다는 것은 이 세창이가 이제 과거 공부한다고 부모와 떨어져서 산속에 있는 절 사찰에 들어와서 공부하고 있는 자신의 그 심정, 부모 떨어져서 있는 그런 심정을 말했다면 요 뒤에 문장은 그 사랑하는 자란이를 두고서 홀로 와 있는 그런 자신의 심정을 그런 외로운 심정을 고원 한 마리 원숭이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모님 걱정하실까봐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한양으로 돌아와서 과거 시험 공부에 몰두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지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었던 거죠. 무슨 생각을 하게 될지요. 차시 심회 추연 했습니다. 이 생자는 시라 그랬죠. 성씨예요. 세창이가 차시 장소조사예요. 차시 이때에 지시대명사 찾자 이 시간에 성씨는 이 시간에 이때에 심회 추연 그랬어요. 심회 마음에 품은 마음심 품을 회 마음에 품은 것이 추연했습니다. 추자는 왼쪽에 마음심자가 있고 오른쪽에 가을 추자가 있죠. 마음이 가을 같아요. 쓸쓸해요. 외로워요. 거기에다 연자를 붙여서 의태어가 되었습니다. 추연한 이 마음의 상태를 표현한 거죠. 추연해요. 쓸쓸해졌어요. 세창이는 이때에 심해가 추연하여 마음이 심해가 쓸쓸해지더니 관서 모기 홀연 입상입니다. 관서 평양이라 그랬죠. 평양의 모기생이 암흑의 기생이 그러니까 자란이에요. 암흑의 기생이 홀연히 갑자기 홀자 갑자기 입상 상상 속으로 들어왔어요. 생각이 탁 난 거예요. 과거 시험 봐야 된다는 압박감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의무 이런저런 생각으로 애써 지워버리려고 했던 평양의 그 이쁜 기생이 갑자기 생각이 난 거죠. 기연미지태 단여지용 있습니다. 그의 아름다울 미자예요. 연미 같은 의미가 있는 한자를 이렇게 붙여서 단어로 만든 거죠. 기연미지 자태 태도 그 아름다운 자태며
단여지 용이며, 그죠? 단정할 단자, 고울 여자, 그래서 단려한, 아주 단정하고 고운 그런 얼굴, 예, 용모,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이 삼연이 여제 목전이에요. 삼연. 이 삼자는 이제 나무가 아주 빽빽하게 들어있는 모양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아주 무성하게, 그냥 갑자기 확 크로즈업 되는 거예요. 예, 삼연이.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예, 여러분들 사랑해 보셨죠? 온통 얼굴에 상대에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그냥 꽉 차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여제 목전, 같을 여. 목전, 눈앞에 있는 것 같다. 여제 목전, 눈앞에 있는 것 같다. 예.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그죠? 새까맣게 잊었었던 그 여인이 소록소록 그리운 것이 도저히 잊을래야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예. 상사지회 여천용출. 예, 상사병 들어보셨죠? 서로 상자에다 생각사자. 예, 서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그녀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여천용출. 같을 여, 뭐뭐와 같아요. 샘물천이에요. 샘물같이. 샘솟을 용입니다. 샘솟아 나와. 샘물같이 샘솟아 나오니 욕망이 미망 종불가. 예. 하고자 할 욕이죠. 잊을망이에요. 잊고 싶어. 잊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접속사 이 역접이에요. 그러나 미망 잊혀지지 않아. 잊을 수 없어.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안 돼. 더 생각이 나요. 그래서 종불가. 끝내 안 돼. 불가.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이고 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인좌이 고사신종 불사 방인지지. 예. 그래서 억자는요 누를 어기라는 뜻도 있지만 부사로서 문득, 예, 문득 인하여, 예, 자기가 그 잘한 일을 그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결심을 하는 거죠. 좌이 고사신종이에요. 앉아서 이 접속사 앉을 자에다가 앉았다. 그리고 예, 그러니까 앉아서 괴롭게, 예, 고통 그러죠. 괴롭게 기다리고 있어요. 무엇을? 신종, 새벽신 종자. 새벽종이 울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새벽종이 울리니 불사 방인지지. 사자는 뭐뭐로 하여금, 방인 옆사람, 옆에 자고 있는 동료가 있겠죠. 그 옆사람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눈치채지 못하게 살짝 빠져나와서 독자, 초리, 결기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혼자서 초리, 풀초자에다가 신발 이자죠. 예, 풀로 만든 신발, 그래서 집신입니다. 집신을 신고 결기, 묶을 결, 그죠? 기자는 들매끈 기라고 해서요. 그 집신이 벗겨지지 않도록 이렇게 묶는 끈입니다. 집신을 신고, 예, 들매끈까지 단단히 메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폐여간 반비. 예, 폐는 몸에 차는 물건, 폐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폐자는 몸에 찰 폐예요. 무엇을 차냐? 여간, 같을 여, 방패 간자인데, 방패 간자는요,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가 있어요. 텅 비었다. 그래서 여간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아주 조금이라는 얘기예요. 여간, 약간이라는 뜻입니다. 같을 약자, 약간, 그죠? 조금 아팠어, 뭐 이럴 때, 여간, 약간, 그러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반비, 반자는요, 이게 쟁반반자의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운반한다는 의미에서의 반자도 쓰여요. 그래서 반비 하면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드는 비용, 말하자면 노잣돈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노잣돈을 챙기고, 보출산문, 예, 걸을보. 걸어 나왔어요. 어디를? 산문을 걸어 나왔다. 예, 다시 해보면, 독자, 초리, 결기. 혼자 집신을 신고 들매끈을 단단히 메고서 약간의 노잣돈을 챙겨 산문을 걸어 나왔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는 직향 관서로 이행했습니다. 직향, 바로 향했어요. 어디로? 관서로. 평양길, 관서가 평양이라 그랬죠? 평양길로 향하여 바로 이행, 갔다, 떠났다입니다. 예, 이 길 재승 급동창지인 대경수색. 예, 이 길 그 다음날 난리가 났겠죠.
제승급 동창지인. 예, 제 모두 제자예요. 승려 승자예요. 절 안에 있는 모든 승려들과 급 엔드예요. 뭐뭐와 급 동창지인, 같이 공부하는 그런 동창생들, 예, 그 동창입니다. 그런 친구들, 사람들이 대경에 크게 놀라서 수색, 찾을 색이죠. 예, 요 숫자를 보시면 왼쪽에 손수변이죠. 예, 오른쪽에는 늙은이 숫자인데요. 위쪽에 있는 게 불화를 말하고요. 파이어, 불하고요. 이 아래가 손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손에 횃불을 들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불이 아직 귀한 때가 있었죠. 그래서 가장 경륜이 있는 노인이 불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늙은이 숫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손에 횃불을 들고 찾는다는 숫자가 되겠고요. 요 색자도 요 밑에 실사변이 있죠? 실을 꼬는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을 꼬으려면 이렇게 실을 계속 만지작거려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뭔가를 찾기 위해서 손을 더듬는다든가 뭐 이런 의미에서의 찾을 색자의 의미도 있습니다. 예, 다시 해보면요. 이길, 예, 다음날 재승, 여러 승려들, 그리고 승려들과 동창지인, 동창생들이 대경, 크게 놀라면서 수색 찾았다. 누구를? 세창이를 찾았다. 종무형용, 고우, 귀가, 거가, 경 했죠. 예. 종무 소식이야. 끝내 소식이 없었어. 이런 것처럼 끝내 무 없었다. 무엇이? 형영. 예. 그 세창이 몸도 그림자조차도 끝내 없었어.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고우, 귀가. 예. 고백하다의 고자에 말하다. 누구에게? 장소조사 기가 그의 집 식구들에게 알렸어요. 말을 했어요. 그러자 거가 경. 거자는 이제 행동거지 혹은 들거, 예, 손수변 있죠? 뭔가를 들다. 이제 모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가 하면 온 집안 식구들이 놀랬죠. 이 경자를 보시면요. 위에는 공경 경자고 아래는 말마자예요. 공경 경자의 이 경자는요. 멍멍개 앞에서 회초리를 들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개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 어려워하는 그런 의미의 경자고요. 요 밑에 말도요. 말이 굉장히 델리케이트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예민해서요. 긴장을 늦추지 않는 그런 습성이 있대요. 그래서 뭐 잘 때도 서서 잔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말 자는 걸 안 봐가지고. 어쨌든 말의 그 긴장감, 개가 어려워하고 있고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놀랄 경자에 개와 말의 특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해보면요. 종무형용, 거의 그 세창이의 모습도 그림자도 없어서, 예, 찾지 못해서 고우기가 그의 집 식구들에게 알리니 거가 경, 그 온 집안 식구들이 놀랬다. 그러니 이제 다 식구들이 다 찾아 나서겠죠. 예, 편심산곡이 부득. 예, 편심산곡, 두루두루 편이에요. 이것도 찾을 심자죠. 두루두루 찾았어. 어디를? 산골짜기를 온통 다 완전 다 뒤집어 엎으면서 이제 찾았지만, 그러나 이 부득 찾지 못했습니다. 동사는 생략이죠. 부득심 찾지 못했다. 예, 부득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 의위 호표소담. 예. 의위는요, 수고로서 뭐뭐뭐라고 여기다, 뭐뭐라고 생각하다 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느냐? 호표소담이에요. 호랑이 호자, 표범 표자예요. 호랑이나 표범에게 소담, 먹혔다고, 잡아먹혔다고, 불완전 명사인데 뒤에 담자가 있어서 잡힌 바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호랑이나 표범한테 물려갔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 평소의 행적으로 봐서 감히 그가 그 평양 기생인 자란을 찾아갔으리라고 하는 감히 생각도 못했겠죠. 네, 그는 결국 호랑이에게 먹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 부모님의 원통한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기원통지상 무이형언. 그 원통한 그 상 모양은 무이형언. 없다. 이형언. 예. 말로 형언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예요. 의자는요, 종결 어미사, 이다인데, 여기서는 뭐뭐인 것 같다라고 하는 의미의 의자예요. 추정 종결 어미사예요. 아마도, 예,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아무리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해도,
표현할 수 없을 것이야. 그 원통한 심정은. 그죠? 가끔 요 의자가 확실한 의미에 쓰이는 의라고 설명된 것도 있는데요. 글쎄요. 우리가, 이 현대인들도 좀 겸손한 의미로 자기의 확실한 의견을 말하면서도 항상 뭐뭐인 것 같아요. 뭐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런 의미의 의자예요. 그 원통한 심정은 말로 형언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상으로 세창이와 자란이가 만났다가 아버지가 한양으로 다시 발령되면서 정이 단폭 들은 채 헤어지게 되었지요. 세창이 한양에 돌아와서 과거 공부에 집중하는 듯 하다가 어느 눈 개인 날 밤에 끝내 자란을 잊지 못해서 평양을 향해 달려가는 장면까지 읽어보셨습니다. 여기까지가 기승전결의 기에 해당되는 이야기의 발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문장에 이어서 이후 세창이는 무사히 평양에 가서 자란이를 만날 수 있었을지, 신분계급의 그 엄격한 조선 사회에서 이들은 그 높은 계급의 벽을 넘을 수 있었을까요? 개봉박두예요. 기대해 주세요. 그럼 이것으로 소설 1편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